자, 8번째 케이스죠. 경찰서에 남겨진 다잉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만납니다. 바로 경찰서 한복판에서 형사 한 명이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범인이 무엇을 노린 것인지 알아내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잉 메시지가 중요한가 봐요. 한번 화면을 볼까요? 보면은 문, 게시판, 모니터 있고 책상 서랍 있는데, 일단 이 책상 위부터 먼저 보면은 이 경찰 한 명이 죽어 있죠. 죽어 있는데 뭐 커피를 쏟은 거 봐서는 입으로 내뿜었잖아요. 뭔가 뭐 독이든지 뭐 이렇게 독사를 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뭐 커피를 먹고 죽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도너츠를 먹고 죽은 걸 수도 있는데, 쓰레기통에 보면은 도너츠 가방이 있죠. 영수증 붙어 있고, 이게 버려져 있는 거 봐서는 뭐 누가 사왔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우스, 이 마우스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엄청 불편한 마우스거든요. 불편한 무선 마우스 쓰고 있다, 이 경찰.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누가 뭐 동료가 있는데 자리를 비우고 있죠. 그리고 컴퓨터도 꺼져 있고, 이 친구는 뭐 잠시만 시간이 10시 43분인데 어두침침한 거 보니까 밤인가 봐. 그러니까 동료는 퇴근을 했고 혼자서 뭔가 수사를 하는 도중에 뭔가 변고를 당했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않나 싶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하나 순서대로 한번 증거 한번 봅시다.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문인데 이게 뭐가 뭐 있는 거겠죠? 뭔가 뭐 무슨 뭐 경찰 사무실이든 뭐든 문구 같은 게 적혀 있는 건데, 이 각도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이게 저는 뭔지를 잘 확인이 안 되네. 이게 뭔가 중요한 힌트겠죠? 근데 저한테는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일단은 넘길게요. 일단은 뭐 위아래로 두 가지 뭐가 적혀 있네. 잠시만. 중요한 게 그거였잖아. 다잉 메시지였잖아. 커피 옆에 뭐가 적혀 있잖아요. 아르트네. 아르트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를 적었는데, 죽기 전에 뭐를 적었는데 이제 커피를 뱉게 되면서 앞에 메시지가 지워진 거겠죠? 실제로 이 아르트네를 적은 게 아니고 무슨 글자인데 앞 문장이 지워진 거겠죠? 근데 이게 조금 말이 안 된다, 이 상황이. 왜 말이 안 되냐면요, 보통 독이든 뭐든 먹으면은 바로 웩 하면서 속에 있는 걸 개워내면서 죽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웩 하면서 뱉고 나서 하면서 죽어가면서 뭐를 적었을 거 아니야. 적고 나서 웩 하면서 뭐 그랬을 수도 있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일단 문 다음으로 이제 게시판인데, 상황을 보면 실종자를 찾습니다. 다비드 유스테와 에바 카스테야노스, 이 남자랑 여자 두 분인 것 같죠? 어떤 정보라도 좋으니 우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경찰이 죽은 거랑 상관없으니까 평상시에 죽은 경찰이 맡고 있던 사건인가 봐요. 그리고 뭐 에바와 다비드 납치 사건에 새로운 실마리가 나타났다. 에바와 다비드가 실종된 지역의 어느 폐차장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폐차장의 한 차량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정액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정액이 있는 거 봐서는, 잠시만, 근데 차가 누구 거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유의 차량인지 아니면 그냥 전혀 모르던 사람의 차량인데 있었던 건지, 뭐 이거를 잘 모르니까 일단 그래요. 차량에 정액이 있었다. 그리고 발견된 정액의 DNA 검사 결과 해당 샘플이 다비드 유스테의 정액이 아닐 확률이 99%. 차량에서 정액이 발견됐는데 이 남자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에바와 다비드는 어디에 있는가? 2월 8일 저녁 관광객 커플은 관광객이네. 호텔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 후에
그들에 관한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용의자 있고 이제 목격자 있는데 용의자부터 한번 볼까요? 왕씨, 중국 사람인 것 같죠? 나이는 20세고 마약 소량의 밀매 전과, 과거에 전과가 있다. 사건과의 관계는 납치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찍힌 CCTV에 찍혔구나, 이 친구가. 영상에 따르면 왕 씨는 호텔 부근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게 쭉 가면은 스타벅스에서 왕 씨 돼 있고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었다 이 말이네. 그는 그 당시 일하던 스타벅스에서 나와 자기 부모가 운영하는 바사르의 가게로 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스타벅스에서 일하다가 내려갔다. 그냥 자기는 찍혔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찍혔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다음은 뭐야? 아트네로스? 이게 아르트네가 아니고 아트네인가 보다. 잠시만. 나이는 17세고 동급생 성폭행 전과. 사건과의 관계는 아트네는 베네수엘라에 사는 부모를 돕기 위해 음식 배달, 차량으로 하는 음식 배달, 라이더로 일하면서 돈을 모았다. 그렇지, 라이더라 해서 꼭 무슨 뭐 오토바이, 자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차량으로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차량 주인이 얘기 안 해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차량이 아트네 겁니다 하면은 바로 이놈이 범인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죠. 납치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그는 피해자들이 묵고 있는 호텔의 어느 객실에 케이크 한 상자를 배달하고 있었다. 납치 사건이 2월 8일 저녁에 일어났죠. 근데 밑에 이게 무슨 말이야? 새해 전날 교통사고로 사망이 무슨 말이야? 이 무슨 말이지? 이게 좀 2월 8일 저녁에 납치가 됐다면서요. 근데 새해 전날에 교통사고로 사망이 무슨 말이야? 스페인이 구정을 세나? 스페인 구정 안 셀 텐데 왜 새해 전날 죽은 사람이 목격이 돼?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아트네. 잘못 봤을 수도 있네. 그러니까 용의자잖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을 봤어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는 이게 좀 진술이 맞지가 않는 거지. 새해 전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게 밝혀진 거지. 그럼 얘는 아니잖아. 아예 아닌데? 그럼 아트네는 무슨 뜻이야? 앞에 다른 글자가 있는데 지워진 거겠죠. 그런 거겠지. 쉽게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목격자들 있는데 프란 세레소라는 20세 남성이고 아마네세르 호텔의 벨보이. 그는 실종 당일 이 커플이 이 거리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커플이 누군가랑 이야기를 나눴다. 근데 왕씨는 일면식도 없다. 그럼 왕씨, 이게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왕씨도 제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트네도 죽었고. 그건 뭐야? 누가 용의자야? 하여튼 하지만 그 당시 그들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탓에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 인상착의를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이게 근데 약간 이번 에피소드가 좀 모순되는 게 많네요. 왜 그러냐면 인상착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저 사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라는 거잖아. 근데 다비드와 에바 카스테야노스가 있었던 건 누구랑 대화를 했던 건 기억나. 하지만 인상착의는 기억나지 않아. 인상착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인상착의는 기억나지 않아. 정확한 디테일을 모르겠다. 이런 거겠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고. 돌로레스, 이 여성은 64세인데 아마네세르 호텔의 총소부. 그녀는
커플이 객실에서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 커플은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관광객이니까 어디 놀러 가는 거를 봤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봐서는 이제 이 커플이 어차피 그냥 이 시간에 호텔 밖으로 나갔다는 거잖아. 나가고 뭐 아무렇지도 않았고 또 뭐 누구랑 대화도 나눴고 뭐 이런 건데 이 차량이 누구 건지가 확인. 이거 왜 차량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느냐면요. 정액이 발견됐다 했잖아. 차량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관광객이잖아요. 관광객이면은 정액이 전혀 상관이 없어. 왜냐면 렌트카일 거니까. 이 커플과 전혀 상관없는 뭐 다른 커플이든 누구든 간에 여기서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량이 누구 건지가 중요해. 그리고 뭐 라이더라고 했으니까 뭐 이 차가 뭐 라이더 걸 수도 있고 뭐 왕 씨는 걸어가고 있었다 했고 CCTV에 찍혔고 걸어가는 게. 그런데 또 보면은 뭐 아트네는 죽었다 돼 있고. 이상하다. 이상하네. 아니 차라리 이 뭐 프란세레소 이 목격자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 나누던 이 사람 인상차기가 한 17세 가량 되고 머리는 이렇게 바트 심슨처럼 삐죽삐죽했는데 귀걸이를 했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되겠어. 근데 그것도 아니야. 기억도 안 난대 이 친구는. 그래요. 하여튼 일단 이 정도 힌트하고 다른 거 좀 보면은 서랍인데 엄마와 나 돼 있잖아요. 엄마와 나. 죽은 사람은 남자인데. 아니 내가 너무 좀 일반화를 했구나. 뭐 여성분인데 이게 스킨헤드 했을 수도 있지. 아니야 남자잖아요. 파트너인가 보다. 이게 책상 서랍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 서랍을 열어본 게 아니고 파트너. 잠시만. 근데 지금 방금 뭔가 확 지나쳤는데 머리에서. 이거 미리 말씀드려도 되나? 근데 지금 방금 머릿속에서 뭐가 확 스쳐 지나갔는데. ARTN이잖아요. 앞에 P를 붙이고 뒤에 R을 붙이면 파트너인데 단어가 이게 이 죽은 남성의 다잉 메시지라면 파트너를 말하는 건데. 잠시만요. 자 일단 머릿속에 뭐가 확 스쳐 지나갔어요. 제 머릿속에. 근데 아직까지는 몰라. 넘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그 파트너의 서랍이겠죠. 엄마와 나 돼 있고 뭐 그 여성분인가 보다 파트너가. 그리고는 뭐 곱슬곱슬한 빨간 머리고 애가 있는데 가슴에는 F 돼 있고 이제 강아지 있고. 그리고 이제 개목걸이 같은 게 있네요. 개목걸이 같은 게 있는데 길을 잃을 경우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로 연락 주세요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잡힌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볼까요?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 제가 그 챗GPT에다가 제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스페인의 테레니페라는 섬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뭐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돼 있고 테레니페. 그리고 뭐 사진 같은 거는 안 나오네. 뭐 스페인 어차피 이 대부분 이 사건이 스페인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잖아요. 스페인 어딘가에 있는 뭐 관광지다. 이런 느낌이고 이 죽은 사람의 그 파트너의 집이 그곳이라는 거죠. 그 관광지에 있는 어느 지역이라는 거죠. 뭐 그걸 나타내는 거고 뭐 또 다른 거는 특이한 게 없는데 여기 뭐 샌드백은 왜 해놨을까? 뒤에다가 샌드백을 그려놨네. 애가 그린 걸 거잖아요. 이 가슴에 F라고 해놓은 아이가 엄마와 나 해가지고는 이게 엄마가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샌드백 해놓고는 강아지는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강아지 목걸이가 꽤 크네요. 유만하네. 그러면은 좀 걔가 이제 예전에 찍은 그림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걔도 많이 컸을 거다. 뭐 이런 느낌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컴퓨터 켜져 있던 죽은 사람의 컴퓨터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경찰서 포탈 564 돼 있고
착신 통화 기록이라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죽은 사람 이름이 아비브 아바드인가 보다. 아비브 아바드. 그렇게 돼 있고, 옆에는 바르바라 레온이라고 돼 있는데,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잔가? 근데 뭐, 그 개는 있네. 개는 있고, 목걸이는 있고,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안경을 써서 그렇지, 여잔가 보다. 바르바라 레온. 하여튼, 일단 보면은, 전화가 걸려왔네요. 여보세요? 혹시 아바드 형사님이신가요? 하니까 네, 말씀하세요. 하니까 맙소사 조금 놀랐습니다. 여기 오셔야 할 거, 신고를 한 거네. 여기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요. 있잖아요. 우리 집 개가 모래에 코를 대고 킁킁대더니 갑자기 앞발로 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거기서 시체가 나왔다. 키우던 개가 갑자기 코를 킁킁대면서 모래를 막 팠는데 거기서 시체가 나왔다. 근데 여자예요. 벌거벗은 채로. 그리고 심하게 부패했고요. 너무 끔찍하다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 형사님을 바꿔달라고 부탁드렸던 거예요. 형사님이 실종된 커플의 수사를 수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시신이 그 여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발견자네. 잠시만. 여기 왜 스타벅스 커피가 있어? 잠시만, 여기 왜 스타벅스 커피가 있어? 왕씨? 잠시만. 갑자기 정보량이 너무 뭐 과하네. 하여튼 일단 넘어가요.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저에게 연락하길 잘했습니다. 당장 그곳으로 출동하겠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면 지금 전화를 거신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니까 물론이죠. 어디 보자. 제가 있는 곳은 ZONE23 이게 존인가요? 이게 뭐 주소인가봐. 스페인 사람들 쓰는 주소인가봐요. 여름 별장이 많은 동네예요. 여기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테두리에 회색 벽돌로 두른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바닷가 쪽으로 쭉 더 가면 녹색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데 그 쓰레기통 바로 옆에서 우리 집 개가 시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서 절대 움직이지 말고 시신도 건드리지 말고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뭐 주민들 사이에 소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출동할 때까지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일단 ZON이 여기 한번 이것도 검색 한번 해볼까요? 뭐가 나오는가? 나 뭔가 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쳐보니까 테레니페 아까 그 좌표 찍은 데랑 같은 지역이죠. 뭐 관광지, 바닷가, 모래를 팠다 했잖아. 이 백사장에서 모래를 팠다는 거겠지? 근데 이 등대가 여기 랜드마크인가 봐요. 등대. 근데 이 등대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 샌드백 아니야, 이거? 그런 거 같죠? 이 여자분 파트너가 범인인가 보다. 근데 왜 동료를 왜 죽여? 파트너가 왜 죽였을까? 일단 그럼 이 대사를 마저 볼게요. 바르바라 레온 형사. 바르바라 무슨 일이야? 방금 어떤 남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느 해변에서 시신을 한 곳 발견했대. 그게 우리가 찾는 시신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런 것 같다고 하더군. 하니까 정말 젠장 결국 그래 잘 됐군. 지금 당장 갈 게가 아니고 젠장? 왜 시신이 발견됐는데 젠장이 뭐 사람이 죽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오케이. 그렇게 심하게 부패했다고 하더라고. 벌거벗은 채로 말이야. 거의 알아볼 수도 없는 지경인가 봐. 빌어먹을. 난 사무실에서 꼬박 밤을 새는 바람에 한숨도 못 잤는데 대신 좀 처리할 수 있어? 이게 지금 한 10시, 밤 10시네요. 밤 10시쯤이고 아까 몇 시였지? 10시 43분. 10시 43분. 10시에 파트너랑 이렇게 막 대화를 오고 갔는데 10시 43분에 죽어서 발견이 됐네? 바르바라 레온? 의심스러워요. 물론이지. 이제 막 집에서 나가라던 참이었어. 내가 처리할게.
그러니까 뭐야, 내가 숨긴 시신을 네 놈이 발견해? 이런 하면서 야 밤새도록 수고했으면서 커피에다가 막 탄 거지. 뭐를 막 뭐 독약 같은 거 타가지고는 자 먹어 하면서 도너츠랑 같이 준 거지. 딱딱 들어맞는다. 이거 뭐 범인을 이 초장부터 알아맞혀 버렸네. 자 그러면 정황을 한번 맞춰볼까요? 자 보자. 그러면은 정확한 주소 알려줄게 하니까는 내가 현장에서 도착할 때까지 그녀의 시신을 만지지 말라고 전해줘. 그녀의 시신. 아니 그냥 시신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시신을 한 구 발견했다 했잖아. 커플이잖아. 남녀 커플. 해변에서 시신을 한 구 발견했다 했는데 듣자마자 이런 하면서 그녀. 바르바라 레온 아주머니 이미 그렇게 일러뒀어. 아직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했어. 자칫 큰 소란이 벌어질 수도 있어. 하면서 됐는데 잠시만. 그럼 일단은 바르바라 레온인 게 범인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럼 왜 죽였을까? 왜? 보시면은 이 여성분이 바르바라 레온이라 치고 그렇겠죠. 엄마와 나 하면서 돼 있으니까 뒤에 이렇게 등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집이 여기야. 시신이 묻혀있는 장소 근처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는 죽여서 묻었어. 근데 왜 묻었을까? 왜? 힌트는 옆에 이 아이와 개겠죠. 목걸이 개 목걸이. 여기 그림에는 개가 참 작아. 조만해. 목걸이가 크죠. 그리고 이 프로필 사진에도 개가 커. 같은 게 맞겠지. 눈의 점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그림을 그려준 아들도 컸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아이가 아트네 로스 사망 전날 사망이라 돼 있는데 새해 전날 교통사고로 사망. 왕씨는 왕씨일 수도 있지. 왕씨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란세레소. 일단 정액이 발견됐다 했잖아요.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치면은 그럼 이 여성은 아닐 거 아니야. 잠시만. 그래 정액이 발견됐다 했어. 그럼 이 아줌마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네. 아이가 아줌마가 범인이 아니라 아니다 정리. 이 경찰 죽은 사람을 죽인 거는 아주머니가 맞아. 또 파트너가 맞아. 파트너 적으려다가 죽은 거야 도중에. 앞에 커피로 P는 지워지고 R은 적는 도중에 죽은 거지. 그렇죠? 딱딱 들어맞죠? 그리고 왜 죽였냐? 이 아들 프란세레소가 아들이네. F 배 F라 돼 있잖아. 잠시만. 근데 프란세레소 엄마는 바르바라 레온. 성이 다른데? 뭐 이혼을 했는가 보다. 이혼을 했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그래요. 이제 무슨 말 정리할게요. 알겠는 게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야? 이거 내 아들이 벌인 범행이잖아. 과거에 이혼하고 헤어졌던 아들이 벌인 범행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잠시만. 그럼 시신을 어디서 발견해서 묻었어? 아니 이야기를 들은 걸 수 있지. 엄마 나 사실 시신을 묻었어 한 거를 알고는 은폐를 시켜준 거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용의자라면서 이 빡빡이 아저씨 아바드가 열심히 수사하는데 옆에서 사건을 해결을 못하도록 막 죽은 사람 용의자 막 사진도 붙여놓으면서 이 사람 찾아봐야 돼, 조사해야 돼, 이랬던 거네. 오케이. 범인은 바르바라고 자신의 아들이 벌인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했다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고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고 보니까 무슨 인상착의가 기억도 안 난다고 하고 말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 보니까 또 그건네. 보니까 머리가 빨간색이잖아요. 이 옆에 삐져나와 있는 머리가 빨간색이잖아.
검은색이고 막 이렇게 갈색이고 한데 아주머니 머리도 빨간색이야. 그리고 이 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요 모자 씌운 거야. 그런 거죠. 그리고 봅시다. 그리고 시간도 딱 맞아. 10시에 전화 받고 나서 급히 와가지고 죽였네. 오케이. 자, 확인을 해볼게요. 사건 해결. 경찰서에 남겨진 다잉 메시지, 사건의 진실. 에바와 다비드는 매년 인기 휴양지인 테네리페의 아마네세르 호텔에 묵던 관광객이었다. 그 호텔의 벨보이로 일하던 프라는 매년 그 커플을 보다가 점점 에바에게 사랑을 느꼈다. 매년 벨보이가 사랑을 느꼈는지는 어떻게 알아? 20살이더만은 그 몇 년 전부터면 뭐 10대 때부터 좋아했다 이 말이네. 그럴 수 있지. 그녀에게 푹 빠진 그는 더없이 행복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질투심에 괴로워했다. 그래, 아주머니가 그 커플 나갈 때 너무 즐거워 보였어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부들부들 떨면서 저 자리가 내 자리여야 되는데 뭐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근무를 마치고 호텔을 나서던 그는 입구에서 그 커플과 마주쳤다. 결국 그는 순간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에게 숨겨진 관광 명소를 알려준다고 속여 커플을 납치했다. 근데 이게 증언이랑 모순되잖아. 자기가 봤다고 했잖아, 입구에서. 근무 중 봤다고 했던 말이 없었네. 받기는 봤는데 근무 중이라는 언급이 없었네. 그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알려준다면서 납치했다. 차 주인만 알면 되는 거잖아. 차 주인이 누군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는 산 남쪽에 있는 가족의 여름 별장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집이 아니네. 별장이네. 거기서 그는 다비드를 죽이고 에바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차에서 정액이 발견됐다 안 했나? 그리고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별장 근처에 인적이 드문 곳에 구멍을 팠다. 그리고 먼저 남자를 옷 입은 채로 던져놓고 여자도 벗은 몸 그대로 묻어버린다. 그렇게 커플은 실종 처리되었고 묻기로는 시신을 2구를 묻었는데 목격자는 한 구만 발견한 거죠. 그런 그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바드 형사는 그 지역에 사는 어느 주민으로부터 벌거벗은 채 해변에 묻혀있는 시체 한 구를 발견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실종된 커플의 시신일 것이라고 직감한 그는 곧장 파트너인 레온 형사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레온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사실 커플을 살해하고 안매장한 것은 바로 레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녀는 에바와 다비드 실종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자로서 수사 상황을 염탐하고 있어. 그렇죠. 증거 조작했다 했잖아요. 이미 새 전에 죽은 사람을 막 요의자라면서 올려두고. 그녀는 만약 시신이 발견되면 결국 범인이 밝혀지고 아들이 감옥에 가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범행이 밝혀질까봐 당황했지만 곧 시신이 발견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당장은 아바드 형사와 그것을 발견한 주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 2사람을 살해하고 발견된 시신을 다시 안매장해서 아들을 끝까지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먼저 집 근처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산 후 독을 타서 아바드 형사에게 갖다 주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척했다. 자연스럽게 아바드가 커피를 마시고 곧장 중독 증상이 나타나자 그녀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죽은 다음에 간 게 아니고 중독 증상이 일어나자 갔네. 성격이 급하시네. 죽음 직전에 동료의 흉계를 알아차린 아바드는 책상에 있던 사인펜 하나를 집어들고 죽어가면서도 남은 힘을 다해 살인자가 누군지 썼다. 하지만 미처 다 쓰기도 전에 그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살짝 억지가 있죠? 레오는 비틀린 모종으로 아들의 추악한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려고 했지만 자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바드가 해변에서 벌거벗은 시신을 발견했다고 알렸을 때 그녀는 당연히 그것이 여자의 시신이라고 단정하고 말았다. 아바드가 벌거벗은 시신이라고 말했을 뿐 성별을 밝힌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레오는 아들의 범행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여자는 벌거벗은 상태로 그것도 깊지 않게 묻었던 반면 남자는 옷을 입은 채로 땅속 깊이 묻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발견된 시신이 당연히 에바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레온의 순간적인 실수가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탐정의 도움을 받은 경찰들은 곧장 바닷가로 달려가 레온을 체포했고 다행히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냥 알게 되었다는 거네. 근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네. 이 뭐야? 빵은 아예 사온 게 아니네. 그냥 커피만 사온 거네. 그래서 커피도 이렇게 사왔고, 어휴, 수고가 많아 하면서 들고 와가지고는 먹고 있는데, 도중에 이렇게 죽으니까 쓱 나갔는데, 죽고 나서 이렇게 파트너. 아니, 왜 이름을 안 적고 파트너라고 적어? 그렇네. 그렇죠. 이름을 적으면 되잖아. 누가 범인인지를 화살표로 이렇게 해놓든지. 근데 왜 굳이 파트너라고 적었을까? 다잉 메시지를.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재미난 요소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근데 이번 에피소드는 진짜 쉬웠던 것 같다. 진짜 쉬웠던 것 같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